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무당이었던 고모 할머니와 미쳐가는 고모.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때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모는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다른 가족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저희 어머니만 미친 듯이 싫어했습니다. 저희 집은 대가족이라 제사 전날이면 며느리들과 할머니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했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교를 다녀왔는데 고모가 어머니께 뜨거운 프라이팬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말이죠. 어머니는 계단으로 급하게 피하셨고 할머니께서 고모를 말려서 진정은 됐지만 씩씩거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했습니다. 평소엔 착하디 착한 고모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고모 할머니께서 고모를 데리고 나가신 겁니다. 집안의 문을 닫아놓고 단둘이 나가셨습니다. 어린 저는 호기심에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았고 어머니께 끌려 나왔지만 그 모습만은 생생합니다. 고모 할머니께서 고모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이제 그만하고 나가 라고 말씀하셨죠. 당시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하루에 약을 한 알씩 먹습니다. 병원에서는 분노조절장애라고 말하면서 신경안정제를 처방해 주는데요. 그 약을 먹으면 하루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분노조절장애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야 하는데 고모는 꼭 저희 어머니에게만 그랬습니다. 그것도 화를 안 내도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하거나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보자마자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옆구리에는 아직도 칼에 찔린 흉터가 남아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2층 집인 저희 집에서는 1층에는 저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고모가 있었고 2층에는 부모님과 누나가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공부하고 있으면 고모께서 야식 같은 걸 간간히 만들어서 주시곤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날 하루는 정말 착하신 분이었죠. 고모께서 야식을 먹으라고 나오라고 하셔서 나갔는데 할머니와 고모가 떡볶이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나름 애교를 부린답시고 고모께 이거 정말 맛있네요 라며 오버했는데 고모께서 무표정한 얼굴로 갑자기 닥쳐 니네 엄마 오잖아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그 근처에 계시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당황해서 네 라고 물었고 그러자 고모가 할머니를 쳐다보더니 엄마 이 새끼 죽여버릴까 라고 말했죠. 할머니께서 말리셨지만 저는 소름이 확 끼쳐서 그날은 제 방 문을 꼭 잠그고 잤네요. 나중에 어머니께 왜 그런지 여쭤봤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대체 왜 저런 고모랑 같이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너무도 위험한데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모는 옛날에 신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될 수는 없어 눌림굿을 받았는데 그때 눌림굿을 해주신 분이 저희 고모 할머니이십니다. 고모 할머니께선 무당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가끔 제사 지낸 과일도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눌림굿이 끝나고 고모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눌림굿은 잘 안됐다. 귀신의 힘이 너무 세다. 잡신치고는 너무 강해서 고모는 완전하게 신병이 끝난 건 아닐 거고 앞으로 집안에 태어날 자식 중에 한 명은 잔병치레가 많을 거다.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저희 누나는 잔병치레가 많습니다. 겨울이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감기에 걸리고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체하는 데다 장염이나 소화불량은 달고 살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옛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누나는 기가 약해서인지 가위에 자주 눌려서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저는 기가 강한 편인지 아직까지 가위는 한 번도 안 눌려봤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 마루에 불이 켜져 있고 어떤 여자가 한 명 서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옷차림부터 말하는데 옷차림은 모르겠어요. 무슨 색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기억나는 건 허리까지 오는 산발머리였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얼굴 앞까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엄청 더럽고 산발된 머리카락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머리카락 사이로 보였던 그 눈이 흰자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다행스럽게도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누나에게 그 얘기를 장난스럽게 했는데 누나가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니 하는 말이 그거 내가 가위 눌릴 때마다 나오는 귀신이야. 가위 눌릴 때마다 똑같은 귀신이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중학생 때라 해프닝으로 넘겼는데 고등학생 때 고모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연관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누나 방에는 사방에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고모는 약만 먹으면 굉장히 착한 분이라 결혼하셔서 출가하셨고 누나는 잔병치레는 많지만 더 이상 가위는 안 눌린다고 합니다. 저도 귀신과 관련된 경험은 그게 끝이었죠. 저희 집안이 조금 독특한 집안일까요? 귀신은 안 믿는 편인데 이런 일들을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나오는 집에 소름 끼치는 빨간 벽. 비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룸메이트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자취방을 싸게 구했습니다. 학교 근처이기도 하고 주위의 교통편도 꽤나 편하게 뚫려있는 명당 중의 명당인데 운이 좋게 그 자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나 싼 것이 뭔가 꺼림칙한 느낌은 들었지만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의는 물론이고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에 절친한 친구였던 A는 비가 걱정이 되었으나 뭔가 집안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어딜 갔겠거니 하고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A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B의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크를 해도 B를 불러보아도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B가 정말 기간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보려다가 무심코 자취방의 문고리를 돌렸는데 의외로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다 합니다. 안에 있는 건가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A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취방의 벽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이상하게도 다른 곳은 전혀 묻어있지 않고 오직 문고리가 있는 높이의 벽에만 붓으로 빨간 물감을 묻혀 점을 찍은 것처럼 수많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침대에는 비로 보이는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다 합니다. A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침대로 향했습니다. 걱정했잖아. 뭔 일 있냐?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이불을 걷어 올렸습니다. 아니, 걷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불이 쉽사리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불에 붙은 그것과 이불이 한 덩이가 된 것처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려고 애를 썼다 합니다. 결국 이불과 한 뭉치가 된 그것을 들어 올린 순간 쩍 소리를 내며 이불에 붙어 있던 것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은 온몸에 피칠을 한 채 죽어있는 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은 듯 한때 몸에서 흐른 피가 굳자 이불과 몸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비의 모습은 죽기 직전까지도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연히 첫 발견자인 A를 의심했지만 부검 결과 등이 나오자 의심을 거두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B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은 지극히 멀쩡했으며 칼에 찔리거나 개인 상처 하나 없었지만 그의 열 손가락은 전부 손가락의 둘째 마디까지 터져 있었습니다. 벽에 묻은 피는 전부 B의 것으로 양으로 치면 B의 몸에서 나오는 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양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B는 자취방의 벽을 손가락이 다 터져나가도록 두드리다가 과다출혈로 죽은 것입니다. B는 그 자취방에서 무언가를 보았을 것이고 밖으로 도망치려고 문고리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문고리 높이의 벽을 미친 듯이 두들겨서 그곳에만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은 아닐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불 속에 숨었으나 흘린 피가 너무 많아 죽었을 것입니다. B는 자취방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